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슈에 대한 정당별 정책들을 비교했습니다. 두 개 단체들이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를 독려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지역교회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문화목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지방행정을 담당할 리더를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행정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주요 정당 정책을 비교하는 두 번째 순서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정책을 살펴봅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현존하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분야를 분리시켜 해당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산과 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법 개정을 토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은 오염 정도를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직접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공적 금융기관에 제안하며 LPG 활성화 방안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비교적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보다 강력한 어조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하거나 조장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교계가 연합해 평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는 분단과 냉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기도로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억압과 고난, 살상과 증오의 시간을 거친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판문점 선언을 즉각 이행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엔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 교회협 이홍정 총무, 세이덴교회 소강성 목사 등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공정한 투표 참여를 위해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공직선거법 매뉴얼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누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등록된 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운동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윤실 정병호 공동대표는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회가 공정한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이번 매뉴얼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바른 정치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자기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은 공의와 정의의 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인이 후보자로 출마했을 경우 교회가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건 가능하지만 경력 등 세부 내용을 소개해선 안 됩니다.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엔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특히 공적 예배나 모임에선 특정 후보와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 만한 언행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은 교회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며 후보자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아울러 기훈실은 기독교인이 선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성도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총회 문화법인은 평소에 즐기기 힘든 클래식 콘서트를 지역교회에서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목회와 클래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엔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 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축복, 아리랑 등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연주곡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악회에 이어 강의를 진행한 통합총회 문화법인 손은희 사무국장은 문화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 사무국장은 문화목회는 교회 안의 권위적인 운영이나 형식 등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라며 교회는 문화목회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통합총회 문화법인은 교회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새참음악회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분기별 음악회 구성과 프로그램 순서 등 교회가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애국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가족의 슬픔을 보듬을 수 있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대전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건 지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군인 위주로 묘역이 조성된 서울현충원과는 달리 대전엔 독도 의용수비대, 소방, 순직 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여야는 현충일인 6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지방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요란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한편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정당들은 로고송이나 율동을 이용한 유세는 지양하며 정책 발표 등의 선거운동으로 대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날 하루는 선거운동 일정도 대폭 줄였습니다. 한편 여야 5당 대표들은 모두 이날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위한 특별 경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싱가포르로 가기 위해선 평양에서 출발해 대부분 중국 영공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은 최고 수준의 예우, 즉 전투기 편대의 호위 의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미국의 3자 간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중국도 싱가포르에 실무팀을 파견해 관련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 실무팀은 6일 판문점에서 막바지 의제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 등 양측 협상 대표팀은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물의 초안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시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방법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이루어집니다.
10대 청소년이 최근 일자리 시장에서 급격하게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청소년이 일할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6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5세에서 19세 취업자는 18만 9천 명으로 작년보다 28.6%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대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최저임금의 영향이 일부 있지만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발생하긴 어려워 이 같은 분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한국인으론 처음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기도회엔 이스라엘 정부와 71개국 64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딸 앤 그레이엄도 초청돼 이영훈 목사와 함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란 교육부의 요구에 징계 수위를 자체적으로 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사회 목사 자격을 면직하려는 합동총회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합동총회는 이사들이 8일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교회개혁 실천연대, 성서한국 등이 참여하는 제주 평화순례 준비위원회가 2018 제주 평화순례단을 모집합니다. 평화순례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기독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4.3 항쟁 유적지와 평화박물관 순례, 평화의 인간띠 읽기, 강정평화기도회 등의 일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평화교회 연구소가 위안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란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고 위안부 문제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신대 이영미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 성서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기지촌 불해방 쉼터 김태정 소장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피해자성 고찰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